유니십은 동사와 문장 성분입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문장의 오형식으로 들어보셨던 바로 그 파트인데요. 저희 해당 교재는 오형식을 파트별로 나눠놓은 것이 아니고 유닛 10에서 간략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간 관계상 모든 걸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오형식의 전체적인 틀과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세한 부분은 후속 강좌에서 설명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페이지 27페이지 엑서사이즈 옆에 여백에 이 오형식의 기본 형태는 잠깐 멈춤 버튼으로 필기를 좀 해놓으시고요. 저는 바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식이라는 게 사실 뭐냐면 미국의 문법학자들이 우리처럼 외국어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영어 문장을 해석을 할 때 실제로 영어 문장은 의미 단위로 나눠 본다면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해석을 하면 문장 해석이 간단하고 문장 구조가 잘 보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이게 대단히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우리말도 사실은 이렇게 오형식으로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문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친구가 만약에 야, 너 어저께 학원에 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갔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문장은 사실은 나는 갔어로 완벽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의미 단위로 나눠보자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로 이미 충분히 완벽한 문장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말도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런 걸 일형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오형식에 따르면. 두 번째, 그는 학생이다는 어때요? 여기서 끊으셔야 되죠. 여기서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는은 주어고요. 이다는 동사고 이다나 되다 앞에 있는 명사는 보어라고 앞에 품사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격 보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 이 형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쓰면은 he is a student잖아요. 어순만 다른 거잖아요. 요것도 이 형식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말로도 의미를 나눠보면 문장 형식대로 저희가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3형식은 가장 많은 거죠. 의미 덩어리를 나눠보면 그녀는 햄버거를 먹는다 이렇게 나누실 수가 있고 주어, 동사, 을을이 붙어 있으니까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장은 3형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 배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오늘은 요런 것까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 문장은 의미 덩어리를 나누면 어떻게 나누실 것 같습니까? 아빠가가 하나고요. 아빠랑 나는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빠가가 하나고 나에게가 하나고 용돈을이 하나고 주었다가 하나죠. 그래서 아빠가 주어가 되고 주셨다가 동사가 되고 이제 영어 시간에는 요거를 간접 목적어 요거를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문법학자들이 구분하려고 용어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2개 나오는 거거든요. 요런 형태를 4형식이라고 하고요. 이제 마지막 문장은 나는 그녀가 길 건너는 것 하나잖아요. 그쵸? 여기서 끊고 여기서 끊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이 주어고 내가 보는 겁니다. 동사고 길 건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목적어, 목적보어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누시면 오형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냥 어떤 문장이 있을 때 그걸 의미 덩어리로 나눠봤을 때 주어 동사만 있으면 1형식, 주어 동사 보어 있으면 2형식 이렇게 형식으로 그냥 나눈 겁니다. 근데 100문장이 있으면 거의 95문장은 이 5형식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공부를 하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5형식이 이런 거다라는 건 좀 알아두시고요. 저희는 이제 뭐 구문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문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문법적인 내용을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데 요거부터 이제 필기를 좀 해두세요. 이 5형식을 문법 시간에 우선 가장 크게는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나누냐 했더니 잘 보시면 3, 4, 5형식은 뒤에 다 5가 있어요. 5는 문장 성분으로 목적어죠. 그러니까 3, 4, 5형식은 목적어가 있고요. 1, 2형식은 보면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이끌지 않는 이런 동사들은 VI로 표시를 하고요.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동사가 나오는 동사들은 문법 시간에 VT로 보통 표시를 하고요. 얘를 타동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자동사, 목적어가 있는 문장을 이끄는 동사들은 타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용어부터 정리를 하시고요. 사실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건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좀 지워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럼 우리가 자동사, 타동사로 나누셨는데, 실제로 만약에 자동사가 1000개가 있다고 하면 1형식 동사가 많을까요? 2형식 동사가 많을까요? 아마 1000개 정도 있다고 치면요, 한 990개는 1형식 동사일 거예요. 나머지 한 10개 정도가 2형식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뭘 외워야 돼요? 2형식 동사를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1형식 동사는 어차피 너무 많아서 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몇 개 안 되는 2형식 동사를 외우셔야 되고요. 이따 문법 문제로 확인하겠지만 이 2형식 동사를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를 우리 한국어, 영어 문법 시험에서는 항상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2형식 동사는 저랑 같이 써보고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타동사 3, 4, 5형식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자동사보단 타동사가 훨씬 많습니다. 만약에 타동사가 10,000개라고 치면요, 표시 안 해야겠다. 9,900개. 9,900개는 3형식 동사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3형식 동사는 외울 수가 없어요. 근데 4형식, 5형식은 사실은 좀 특수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뭐 20개, 여기가 뭐 20개 이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4형식, 5형식은 외워놓으시면 좋고요. 특히 5형식 동사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까지 안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무조건 외워서 푸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2형식 동사랑 5형식 동사는 제가 설명드릴 텐데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암기를 해야지만 풀리는 문제거든요. 이따 실전 문제로 확인하겠지만 요거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교재를 들어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저희 교재 이제 26페이지입니다. 여러분 A번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목적어를 이끄는 동사, 뭐라 그랬죠? 타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어 없이 쓰는 동사를 1, 2형식 자동사라고 했고요. 그래서 어떤 문장 속의 동사를 찾았는데 얘가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는 보통은 을를 붙여서, 여러분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온다고 그랬죠? 목적어는 해석을 을로 하기 때문에 을을 붙여서 보통 말이 되면 타동사라고 보고요. 해석이 이상하면 자동사로 보는데요. 한번 볼게요. 어떤 문장에 만약에 eat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었어요. 그럼 eat은 먹다라는 뜻이죠. 여기 한번 을을 넣어서 말을 만들어 보세요. 햄버거를 먹다, 소세지를 먹다, 말 되나요? 말 되죠. 그러니까 을을 넣어서 말이 되니까 이 eat은 타동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동사가, 어떤 문장의 동사를 봤더니 live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live는 살다죠. 그럼 잘 보세요. 그는 집을 살아요? 집에서 살아요? 집에서 살죠. 그러니까 을을 넣어서 해석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 동사는 타동사가 아니고 자동사인 거고요. 얘 뒤에는 명사를 쓰려면 바로 쓸 수가 없고 항상 적절한 전치사를 넣어서 붙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자동사는 명사, 목적어가 바로 올 수가 없고 꼭 전치사가 붙어서 뜻을 만들어서 와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 설명을 요 1번에 되어 있는 거예요. 목적어와 함께 쓰는 동사, 목적어 없이 쓰는 동사. invite, 초대하다죠? 베티를 초대하다 어때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타동사로 쓰인 겁니다. 나는 그 파티에 베티를 초대했습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in the east요. 태양이 동쪽을 떠올라요? 동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떠오르죠. 그러니까 을을 넣어서 말이 안 돼요. 얘는 자동사고요. 여기 전치사를 꼭 넣어서 뒤에 명사를 쓰셔야지만 됩니다. 만약에 이 in이 없으면 이 문장은 올바르지 않은 문장이 되는 겁니다. 네. 사실 이건 뭐 그렇게 많이 물어보질 않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사실 처음 공부하실 때 이렇게 배우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올라가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풀수록 사실 이 자타동사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요 2번 때문이죠. 그러니까 뜻에 따라 목적어의 유무가 결정되는 동사라는 게 뭐냐면 이 동사가 사실 뒤에 명사가 바로 나오면 그땐 타동사고요. 근데 뒤에는 똑같은 동사인데 주어 동사로 끝났죠. 그럼 이땐 자동사거든요. 근데 실제로요, 우리가 동사를 보면 자동사, 타동사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일상생활에서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거나 올라가시면 이렇게 1번처럼 이렇게 구분해라 이런 문제는 사실은 잘 나오진 않습니다. 되셨죠? 그래도 알아는 두십시오. 알아는 두시고요. 이제 B는 사실 4형식인데 저와는 C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27페이지 보어와 함께 쓰는 동사인데요. 주격 보어가 나오는 건 2형식 문장입니다. 그래서 주어, 여기도 쓸까요? 주어, 동사, 주격 보어의 형태인데 제가 아까 2형식 동사는 어떻게 하자 그랬죠?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왜 외워야 되는지 이따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여기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의 품사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적어 두시고요. 2형식 동사 몇 개만 써볼게요. 여러분 이 정도는 중학생들도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고등학생은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 우선 대장은 늘 비동사예요. 이다나 되다니까요. be, become, remain 그리고 뭐뭐인 것 같다. seem, appear은 나타나다죠. 그리고 실제로 오감 동사를 제일 많이 물어보죠. look, 뭐뭐처럼 보인다. smell, 뭐 냄새 맡다. sound, 들리다가요. 여러분 listen to는 나중에 하겠지만 5형식 지각 동사고요. 뭐뭐하게 들리다는 sound입니다. 느끼다는 feel, 맛보다는 taste.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be, become, remain, seem, appear, look, smell, sound, taste, feel은 2형식 동사입니다. 되셨죠? 그럼 2형식 동사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어떤 걸 가장 많이 물어보냐면 이 동사들 뒤에 형용사가 와야 될지 부사가 와야 될지를 골라라는 문제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와야 되죠. 그러니까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를 여러분들이 꼭 고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그러면 그럼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왜 외우라고 굳이 했을까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볼게요, 여러분. She looks beautiful이냐? beautiful이냐? 보통 여러분 형용사 뒤에 ly가 붙으면 요건 부사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잘 보시면요. beautiful은 아름다운이란 뜻이고요. beautifully는 부사니까 뭐 아름답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국말로. 그녀는 아름다운 보여요? 아름답게 보여요? 우리말로는 아름답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 해석으로는 이 부사가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이랑 사실 영어랑 미스매칭 안 맞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 looks는 영어에서는 무조건 이형식 동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긴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품사적으로 부사를 쓸 수 없고 형용사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건 읽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얘가 이형식 동사라는 걸 알아야지만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로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워두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해석으로 푸는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외워서 푸는 문제는 확실히 외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는 외워두면 잘 틀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쉬운 겁니다. 됐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선 여기 필기한 건 제가 좀 지워보고요. 꼭 적어두셔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 룩스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 문제는 스트롱이냐 뭐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스트롱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스트롱은 강한이란 뜻이고요. 스트롱리는 강하게죠. 우리말로는. 그럼 보세요. 그녀는 강한 보여요? 강하게 보여요? 우리말로는 강하게 보여요가 맞아 보이잖아요. 근데 아까도 봤지만 이 룩스가 아까 여기 써있죠? 이형식 동사기 때문에 여기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맞는 거라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형식 동사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기
여기서 컨퍼런스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사가 안 된다고 여기 이 책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요게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목적격 보어는 사실 5형식입니다. 실제로는 얘가 더 중요한데요. 얘는 좀 어렵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저희 이제 유닛 30번 때 가면 투부정사를 목적 보어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수업에서 5형식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2형식 동사만 외워두시고요. 앞에 이제 건너뛰었던 이 B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B는 4형식 문장의 형태를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이 4형식은 여기서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목적어가 2개 쓰이는 동사. 근데 실제로 목적어가 2개 나오는 문장은 흔치가 않습니다. 4형식, 요걸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목적어가 2개 나오는 문장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어떨 때만 이런 구조가 나오냐면 이 동사가 주다의 뜻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어순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다라서 이 4형식 동사의 대장은 give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동사를 수여 동사라고 그러죠. 이건 어렵게 한자로 말한 거고요. 그러니까 상장을 수여한다 그러죠. 원래 주다 동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는 목적어가 2개가 나오느냐?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거예요. 보시면 그가 주었다 이렇게 써볼게요. 근데 여러분 주다라는 동작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줄 때 누구한테 줘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 사람이 보통 하나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무언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줄 뭔가 물건이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명사 하나 나오고 물건이라는 명사 하나 나오죠. 그래서 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는 목적어가 2개가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됐는데 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명사가 2개 나오는데 영어는 위치 속에 조사를 숨긴다 그랬죠. 그래서 무조건 이 주다 동사 처음에 나오는 명사 자리는 에게로 해석을 하자고 하고 그 뒤에 명사는 을를로 해석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무조건 4형식 동사는 뒤에 사람을 이렇게 쓰고 사물을 쓰는 게 일반적인 어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쓰면 그는 주었다 나에게 펜을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요거예요. He gives a pen me 하고 요건 안 된다고 꼭 적어 두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주었다 나에게 펜을 이래서 될 것 같은데 그건 한국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라고요. 영어는 무조건 위치에 정해진 대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조사를.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그는 주었다 펜에게 나를 준 거라고요. 펜한테 나를 줬다고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그러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영어는 어순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치를 이렇게 함부로 바꾸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 4형식 동사 주다 동사가 나왔을 때는 일반적으로 사람 쓰고 사물 쓰는 어순이 일반적이다. 요 어순 지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주다 동사를 몇 개만 좀 체크를 할게요. 요 give 가장 많이 나오는 거, show 보여주다, send 보내주다, teach도 가르쳐주다, tell도 말해주다. 이런 것들 꼭 알아두시고요. buy, cook, make, find 사주다, 요리해주다, 만들어주다 이런 것들도 4형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이 동사들이 4형식으로 쓰이면 뒤에 어떤 구조가 나온다? 사람 나오고 사물 나오는 구조가 많이 나온다. 그럼 이 사람한테는 에게로 해석하고 사물에게는 을룰로 해석한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면 사실 4형식은 끝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 조사 정해진 대로 해석하시고요. 근데 이제 4형식 문장을 문법 시간에는 다른 식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이 4형식 문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 문장을 3형식의 형태로 바꿔보세요 라는 문제가 꼭 나옵니다. 근데 3형식은 우리가 이미 알아요.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서고요. 해석은 이때 목적어는 을로 해석하죠. 주어 동사는 어차피 똑같으니까요. 그러면
He gives me a pen이라는 문장을 형식을 바꿔서 의미가 같게, 의미는 변하면 안 되겠죠? 그럼 he는 똑같이 와요. gives도 똑같이 옵니다. 근데 아까 여기를 에게로 해석하시고 여기를 을르로 해석했죠? 근데 삼형식이랑 해석이 같아져야 된대요. 여기 을르 해석이죠. 그럼 이 자리에는 사람이 와야 돼요? 사물이 와야 돼요? 네, 사물이 이 자리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죠. 사물을 먼저 쓰시고 사람은 이제 뒤에 와야 되는데, 잘 보시면 삼형식은 이 자리에 에게로 해석하자는 약속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는데 얘는 에게라는 해석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게란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를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삼형식으로 바꿀 때는. 그리고 미를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이해가 안 가시면 간단해요.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사형식 주어, 동사, 사람, 사물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얘를 삼형식으로 바꾸실 때는 he gives를 쓰시고 사물을 먼저 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쓰는데 사람 앞에는 to를 붙여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때 to가 뭐뭐에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근데 왜 품사적으로 삼형식이 되냐면 to는 전치사고 미는 명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사실 부사니까 없잖아요.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만 있으니까 이걸 삼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해하신 분들은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이해 안 되시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아, 사형식, 삼형식 바꿀 때 사물 먼저 쓰고 to 쓰고 사람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럼 이 이외에는 문법 문제 잘 나오지 않고요. 사형식은 이제 고등학교 가시면 사실 시험에는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됐죠? 근데 사실은 요 to를 쓸 때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자세히 설명 드릴 텐데요. 이 to가 이 동사의 뉘앙스에 따라서 사실 for이 될 때가 있고 of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형식 동사는 삼형식으로 바꾸면 to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buy, cook, make 같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문을 좀 바꿔볼게요. 나는 만들어 주었다. 그녀에게 뭐 반지를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이게 나는 그녀에게 반지를 만들어 줬다 이런 문장이거든요. 근데 얘를 삼형식으로 바꿀 때는 I made 쓰시고 얘를 먼저 써야 되죠. ring을 쓰는데 여기 원래 to her로 써도 사실은 뭐 이상한 건 아닌데요. 원어민들은 여기 to 대신에 for를 쓰는 게 좀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동사의 뉘앙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녀에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녀에게 만들어주는 것도 맞는데 사실은 그녀를 위해서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좀 더 맞겠죠? 그래서 여기 무엇을 위해라는 for를 사실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건 수능 같은 데서는 잘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이걸 to로 쓰면 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좀 어색할 수 있는데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중학교 내신에서만 거의 나옵니다. 그래도 이런 게 있다는 건 좀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여기가 ask가 쓰일 때만 of를 쓰거든요. 삼형식으로 바꿀 때.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교과서 내신이나 뭐 후속 강좌에서 사형식을 다루면 그때 자세히 해드릴게요. 오늘은 삼형식으로 바꿀 때 에게 전치사 뭐 to 같은 걸 써줘야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오형식은 나중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문장 해석 설명은 끝이 났고요. 문제 풀기 전에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할게요. 오늘 오형식을 배우셨습니다. 오형식을 배웠는데 이렇게 나눈다 그랬어요. 1, 2형식의 특징은 동사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온다 그랬고요. 3, 4, 5형식 문형들은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를 타동사, 1, 2형식은 자동사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죠. 근데 대부분의 자동사는 몇 형식? 1형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는 많아서 외울 수가 없고요. 몇 개 안 되는 2형식 동사를 외웠어야 되는데 be, become, remain, seem, appear 그리고 look, smell, sound, taste, feel 오감 동사까지 이 2형식 동사는 뒤에 보어가 와야 되기 때문에 꼭 형용사, 부사, 묻는 물어본 문제가 나오면 형용사를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사를 보시고요. 그래서 꼭 외워주셔야 된다 그랬고요. 대부분의 타동사도 3형식이기 때문에 외울 수가 없다. 4형식 동사, 5형식 동사는 몇 개 안 돼서 알아두면 좋은데
5형식은 뒤에서 보기로 했고요. 4형식 동사의 특징은 주다 동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give, show, tell, teach 이런 동사들이 나온다 그랬고요. 4형식 동사 뒤에는 사람 나오고 사물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게 을로 해석하는 게 정석이다. 근데 가끔가다 얘를 3형식으로 바꾸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사물을 앞에 그때는 사물을 앞에다 쓰고 여기 전치사 to나 for이나 of 중에 하나를 맞게 쓰고 뒤에 사람을 쓰게 되면 여긴 부사로 바뀌기 때문에 3형식의 문장 성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딱 여기까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머릿속에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바로 한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잘 안 나와요. 이 went가 고의 과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자동사기 때문에 지금 여기 명사가 전치사 없이 그냥 왔죠. 그럼 얘는 무조건 목적어거든요. 그래서 타동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답입니다. 그래서 그는 방으로 들어갔다인데요. 이런 건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고 2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2번 배웠어요. 힌트를 드리자면 send는 보내주다 4형식 동사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겠죠?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2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3번은 5형식이기 때문에 제가 풀겠습니다. want는 3형식 말고 5형식으로도 쓰일 수 있는데 목적어 보어 자리에 무조건 투부정사가 와야 됩니다. 해석은 이 사람이 에탄인가요? 에탄이 원했습니다. 그의 팀이 이기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이건 나중에 할 거고요. 그리고 4번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골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를 봤더니 우리가 배운 동사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풀어 보시고요. 5번 문장도 5형식이라 배우질 않아서 제가 풀겠습니다. let, have, make는 사역동사라는 건데요. 걔네들은 목적 보호 자리에 무조건 to가 생략된 원형 부정사가 와야 됩니다. 요건 뒤에서 이어서 같이 배우겠습니다. 그럼 이제 서술형 문장이요. 1번, 2번이 5형식이기 때문에 제가 풀고요. 3번, 4번은 4형식 문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1번은 그녀는 알았다. She found 그 책이 더욱 재미있다는 것을 interesting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나는 그녀가 어떤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내 덩어리죠? 5형식입니다. I saw 그녀가 her talking이네요. 얘기하는 거 talking with a man 해서 이제 뒤에서 배웁니다. 지각동사는 원형이나 ing 오면 되고 투부정사는 올 수 없다. 이런 건 뒤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5형식은 제가 이렇게 썼고요. 3번, 4번 문제는 4형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정해 보십시오. 오늘 아주 중요한 거 했습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요. 2형식 동사는 여러분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계속 아마 보실 거예요. 그래서 꼭 외워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시제로 넘어가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